안녕하세요. 민턴닥터 이사부입니다.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스매시 리프트, 직선으로 높게 또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과 대각선으로 높고 길게 보내는 그런 레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높이 올리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낮게 까는 거, 낮게 보내서 이제는 공격자를 앞쪽으로 당겨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커트라고도 하고 드라이브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만 하게 되면 사실은 공격자들이 앞쪽에 바짝 붙어 있으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프트라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높게 멀리 보내는 기술을 가지면 낮게 보내는 기술까지 가져서 상대를 좌우 또는 앞뒤 그리고 대각까지 움직일 수 있게끔 공격자들을 흔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면 완벽하게 수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립은 다 동일합니다. 스윙의 메커니즘까지 동일해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내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 영상, 앞전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수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수비 준비를 하죠. 라켓은 명치 높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밀어치기 할 때는 그립을 엄지의 뿌리까지 붙이는 걸 밀어치기, 그 다음에 감아치기를 할 때는 엄지를 살짝 내려서 손목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두 가지 타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먼저 밀어치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라켓을 뒤쪽으로 백스윙을 한 다음에 라켓이 수평이 된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라켓을 앞으로 뻗어줘서 라켓의 헤드면이 약 45도 정도가 만들어지는 그 지점에서 공이 맞으면 직선으로 쭉 높게 올라가는 리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점에서 이런 식으로 라켓의 면이 45도 된 상태에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맞으면 공이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오늘은 라켓이 그대로 백스윙 돼서 손목 위쪽으로 백스윙이 돼서 수평이 된 상태에서 끝까지 뻗어주지 않고 여기까지 라켓의 면이 약 90도, 바닥과 90도 정도를 이루는 지점에서 공이 맞아주면, 더 나가면 45도, 나가지 않고 90도에서 맞아주면 공이 이렇게 낮게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낮게 보내서 상대의 공격자 앞쪽으로 더 당기거나 또는 전위의 플레이어들을 사이드로 빼거나 하는 때 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라켓을 돌려준 상태에서 수평이 되고 나면 그대로 팔을 뻗어줘서 라켓이 헤드가 바닥과 90도가 되는 지점까지만 보내주면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셔틀콕이 바닥과 평행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힘을 더 빼주면 커트가 돼서 네트 앞에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뻗어주는 걸 치면 리프트가 되고, 그러니까 리프트가 되느냐 아니면 바닥에 깔리느냐는 타점의 변화, 타점의 조절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올려야 된다고 할 때 팔을 들어 올리거나 공을 깔아야 된다고 할 때 팔을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스윙의 변화를 줘서 공을 치게 되면 상대의 공격자가 우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스윙으로 타점의 변화, 더 앞쪽이냐 아니면 중간이냐에 따라 공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걸로 하면 상대의 공격자가 이걸 미리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의 공격자가 2차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좋은 수비입니다. 끊어주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낮게 보내는 건 어떻게 하느냐. 라켓은 리프트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타점이 리프트 앞쪽보다는 좀 더 뒤쪽이에요. 셔틀콕은 낮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스매싱이 오면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드라이브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약에 이 타점보다 앞에서 맞추면 공이 올라가죠. 이렇게 리프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낮게 보낼 수 있죠. 자, 제가 다시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대가 스매싱이 왔을 때 라켓의 면을 수직으로 만난다. 라켓과 셔틀콕이 수직,
바닥과 수직면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낮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밀어치기로 이렇게 밀게 되면 공이 상대의 가슴 높이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힘을 더 빼게 되면 네트 앞에 붙어서 커트라고 할 수 있죠. 커트. 이게 커트라는 기술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드라이브처럼 쳐서 가볍게 힘을 빼고 잡아주면 네트 앞에 붙어서 이렇게 커트라는 기술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술을 왜 해야 되냐면, 상대가 앞에 있을 때, 상대가 전위에 있거나 아니면 상대의 공격이 굉장히 강할 때 우리가 공을 낮게 보내서 상대의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바닥과 라켓의 면을 수직으로 세워서 공을 앞으로 밀어주면 셔틀콕은 바닥과 평행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트에서 뜨지 않게 되고, 전위에서는 이것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기술. 그래서 스매시를 명확하게 잘 잡아내려고 하면 공을 높게 보내는 리프트, 상대의 후위로 아주 높게 보내는 리프트와 상대를 앞으로 당겨낼 수 있는 낮게 보내는 이 드라이브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대각선까지 보낼 수 있으면 공격자를 좌우와 앞뒤로 흔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자와 전위 플레이어가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낮게 보내는 이 드라이브성 공으로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습은 이렇게 합니다. 후위에 공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위가 있을 때 스매싱을 때리면 스매싱을 낮게 보내서 전위가 다시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올리는 형태로 해볼게요. 공을 낮게 보낸 다음에 올려주고요. 다시 낮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수비를 할 때 왜 공을 낮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전위와 후위가 어떻게 서 있을 때 공을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직선으로 공을 낮게 보내야 될 때는 전위가 중앙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위를 중앙에 있게 만들려면 후위 공격자가 센터 라인과 사이드 라인 그 사이에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리는 셔틀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이 이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전위가 중앙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측 사이드에 빈자리가 생기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공은 전위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로 빼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이 이렇게 올라가면 전위가 중앙에 있고 이쪽으로 빼서 만드는 거죠. 한 번 더요. 이렇게. 그래서 2차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전환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을 낮게 까는 이유는 상대의 공격 기회를 무산시키고 우리가 다시 공격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각으로 틀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이 상태에서는 대각을 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각을 틀어볼게요.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전위가 중앙에 있을 때는 절대로 대각으로 낮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전위가 중앙에 있을 때는 직선으로 낮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위를 사이드로 빼게 하거나 후위가 앞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뒤쪽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각은 어떻게 만드냐면, 전위가 전위가 자신의 앞쪽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셔틀콕이 이 단식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붙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각을 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드로 빼려면 상대를 이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래야 대각에다가 빈자리를 만들고 우리는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앙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대각으로 빼면 무조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쪽으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찬스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매싱 수비에서 리프트 높게 보내는 거 직선으로, 그리고 대각으로 다시 높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낮게 보내는 거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또 다른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상대의 후위와 전위 사이사이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드라이브,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